네, 이제 앞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살펴봤는데 이제 지금부터 또 다시 이제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데 먼저 첫 번째로 프로젝트 접근법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뭐 그냥 그 말 그대로 하나의 어떤 기획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접근법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아동이 특정한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가 정해지면 그 주제를 세부적으로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그런 과정이다. 앞선 시간에서 이제 레지오 에밀리아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레지오 에밀리아가 프로젝트 접근법이죠. 심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업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접근법은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부분인데 영국의 유아학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먼저 도입을 해서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교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수업 전 먼저 주제망을 구성합니다. 구성을 하고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유아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서 교사가 유아와 함께 구체적인 학습 내용, 학습 방법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방법인데 여기서는 수업 먼저 주제망을 누가 구성합니까? 교사가 구성합니다. 그렇지만 레지오 에밀리아의 차이점은 이런 주제망까지도 아이들이 스스로 발견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지만 심층적으로 하나의 주제 가지고 프로젝트를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수업 프로그램 어떤 과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맥락은 비슷한데 수업 전 주제망을 교사가 먼저 구성하고 이런 진행 과정 속에서 유아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서 유아와 함께 이제 그런 구체적인 학습 내용을 진행하는 방법이 프로젝트 접근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가 있죠. 늑대와 7마리. 이런 게 문학적인 프로젝트 접근법인데 이런 늑대와 7마리 양에 통해서 어떤 양이 지금 동물이 몇 마리가 나왔는지 뭐 착한 동물이 뭔지 그리고 나쁜 동물이 뭔지 어디서 살았는지 뭘 먹고 사는지 이렇게 하나의 주제망을 가지고 다양하게 유아의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펼쳐나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어떻게 배경이 되었나 어떻게 과정이 설정이 되었나 배경을 살펴보는데 미국의 학자 존 듀이가 학교와 사회라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단계적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모든 걸 그냥 아이들은 집중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주제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심층적으로 하는 그런 단계적 교육을 중요시 여겼고 실물 교육,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경험해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지오 에밀리아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고 아이들이 표상하고 기억하고 기록하는 그런 실물 교육을 중요시 여겼고 가정에서 생산적 경험을 통해서 가정에서 일단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경험도 역시 통해서 교육을 강조했는데 이제 이런 교육 강조법이 이제 듀이에서 발달된 게 프로젝트 수업법인데 프로젝트 접근법은 교사가 부분적으로 주도를 합니다. 주도를 하고 이런 전통적인 교습 방법을 그리고 유아 주도 놀이 중심 방법을 합쳐서 하는 방법이 프로젝트 접근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사의 적절한 개입, 주도가 들어가고 유아의 스스로 흥미, 관심 이런 부분이 같이 접근해서 프로젝트 접근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다면 프로젝트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는 무엇인지 살펴보는데요. 교육 목표는 유아의 자발적인 놀이를, 활동을 이끌어낸다.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낸다. 보시고 교사 주도의 체계적인 교육 활동을 같이 이 두 부분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 교육을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교사가 이제 주제망을 먼저 정한다고 했죠. 교사 주제망을 정해서 유아와 같이 자발적 행동을 하긴 하지만 같이 교사와 협력을 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이 프로그램을 목표를 설정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유아의 능력과 수준을 고려해야 됩니다. 수준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그 일방적인 교사 혼자의 지시적인 주제망 설정은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아이들 흥미를 잃어버려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아의 능력과 수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게끔 지지를 하고 환경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아가 어떤 표현을 하든지 지지를 해주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고려해야 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유아가 좀 이렇게 소극적인 참여를 하면 교사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목표를 잘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층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프로젝트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이제 심층적인 질문이나 유아의 어떤 흥미를 끌어내나 보시면 유아들이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서로 질문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레지오 에밀리아처럼 토론 문화를 형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유아들이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서로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시해줘야 되고
또한 이런 토론이나 어떤 질문을 통해서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이제 길러서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아이들한테 제시를 해주고, 경험을 통해서 실생활에서 관련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다양한 많은 경험 할 수 있게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 통해서 협동을 통해서 뭐 주제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프로젝트의 그런 활동을 통해서 심층적인 내용을 인지하고 관찰력이 길러지고 창의력이 길러지고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접근법의 교육 내용이나 방법을 살펴보면은 선전직 주제에 따라서 단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진행을 좀 차이 있게 하는데, 가장 먼저 단계는 준비 단계죠. 시작 프로젝트 접근을 하기 위한 시작 단계, 준비 단계인데 주로 주제망이나 어떤 구성을 교사가 제시하는 건데, 교사는 이 단계에서 유아들과 협력하여 주제를 선정하죠. 1단계에서 주제를 선정합니다. 주제를 선정하면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선정된 주제를 통해서 이제 시작하는데, 교사는 유아의 경험을 먼저 들어봅니다. 그리고 유아가 무엇을 흥미를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이런 적절한 경험과 흥미를 통해서 자료를 제공합니다. 교실 환경도 제공하고요. 아니면 어떤 그 아이들 활동할 수 있는 영역에 그런 부분을 비치를 하거나 직접 현장 학습을 하거나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하고, 네, 현장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경험이나 흥미를 통해서 예비 프로젝트망, 웹 디자인을 설치하죠. 여러분도 웹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웹 예비 프로젝트망을 이제 설정을 하고 개념 지도를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에 대한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지, 그래서 주제망을 가지고 이제 개념 지도를 설정해 놓습니다. 3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개념 지도, 주제망에 따라서 전개가 되는 단계인데, 유아들은 이제 현장을 겨냥하겠죠. 현장을 겨냥해서 어떤 그 주제망에 대한 것을 현장을 통해서 관찰합니다. 그리고 관찰을 통해서 다시 발견을 합니다. 발견하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표상화한다는 거죠. 표상화해서 다시 이제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관에서는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를 보시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이게 표상화된 과정에서 아이들이 형성을 됐던 것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물을 발표하는 시간, 평가하는 시간, 이런 시간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가지고 나머지 결과물은 어떻게 교실의 벽이나 선반에 전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상당히 재미있어하는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교사의 어떤 인내력이라든지 지지력이라든지 준비성만 있으면 아이들은 충분히 재밌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활동 모습을 보시면 이제 아이들이 보세요. 개미집을 그립니다. 이 주제망 물론 이제 그 전에 1단계에서 교사랑 정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주제망이 정해지고 이제 이런 그리기 프로젝트 표상화 활동을 하고 이렇게 아이들 활동했던 것을 이렇게 전시를 합니다. 교실에. 전시해서 이렇게 주제망 짝이라든지 프로젝트 활동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역별